좀비 1호, 또 부활함. 내가 좀비라니 내가 도시에서 가족에게 이렇게 불린다는 걸 전 몰랐어요. SNS 속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응. 어머니 혼자 두기엔 위험하니까. 보험도 들어뒀고 병원 기록만 있으면 돼. 치매 검사라며 서류를 들이밀고 아들은 무심히 서명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사라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돌아와 제 집을 고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손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밥상을 차리고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늙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혀서 사라지는 거래예요. 잊히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풀 영상에서 윤마리가 좀비 1호에서 어떻게 자신을 되찾았는지 확인하세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기울어지며 냄비 속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고 한참 동안 냄비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시골에서 담가온 된장이라 그런지 향이 다르구나. 혼잣말을 하고 나니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여긴 전북 완주가 아닙니다. 아들이 데려온 서울 근교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빠르고 벨소리는 맑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잠결에 인사 한마디 하고 저녁에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죠. 어머니, 불편한 건 없죠? 응, 괜찮다. 집이 참 좋네. 나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런데 내 말이 이 집에서는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진이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밥상 차릴 땐 늘 어머니 앉으세요 하며 웃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매뉴얼처럼 그녀의 말투에는 늘 일정한 간격이 있었고 그 틈새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손주 수빈이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애입니다. 그 아이가 내게 유일한 친구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항상 그 아이를 부엌 식탁에 앉히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수빈아, 많이 먹어. 학교에서 힘들었지? 응, 근데 할머니, 우리 반 애들은 다 학원 3개씩 다닌대. 그럼 우리 수빈이는 집에서 할머니랑 공부하면 되지. 할머니가 한글도 가르쳐 줄게. 싫어. 할머니 글씨는 이상하대. 그 아이는 솔직했습니다. 나는 웃는 척했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가 쿡 찔렸습니다. 밤이 되면 진이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그 속에서 나는 마치 낯선 별 하나처럼 외로웠습니다. 남편 병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랬어요. 밥 냄새가 나면 여보, 국간 좀 봐줘요. 하고 부르면 그는 늘 웃으며 또 짜다, 또 짜. 하며 숟가락을 들곤 했죠. 그 웃음이 내 하루를 지탱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런 웃음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이따금 휴대폰 사진첩을 엽니다. 남편의 사진, 그리고 완주에 들려. 논두렁 사이로 핀 코스모스들이 흔들리고 그때의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참 잘 웃었는데 나지막하게 중얼거린 말이 방한 공기 속에 묻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시계를 봅니다. 이 시간쯤이면 시골에서 밭에 나갔겠지. 그 버릇은 아직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밭이 없고 땅이 없고 그저 회색 벽뿐입니다. 이곳의 소리는 트럭 대신 경적이고 닭 대신 엘리베이터 소리입니다. 며칠 전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내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산책 다녀오세요? 그 말이 반가워서 한참 동안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이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더군요.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말했죠. 어머니, 요즘 밖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이 근처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웃으며 그래, 조심할게. 했지만 그녀의 말 속엔 걱정이 아니라 통제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이 시골 하늘보다 더 높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창문 틀을 문지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닌가 봐. 그날 밤 도연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이가 문 앞까지 나가 여보, 많이 피곤했죠? 하며 그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도연이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불편하신 건 없죠? 아니야, 다 좋아. 내 덕에 편히 산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크고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집인데 따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벽에 기대어 조용히 귀를 대봅니다. 텔레비전 소리, 물소리, 웃음소리. 그 속에 내 목소리는 없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혼자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는 조용한 게 좋아서 그래. 근데 할머니 방은 냄새나. 된장 냄새. 그 말에 나는 살짝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된장 냄새는 내 삶의 냄새였는데 이 집에선 그게 촌스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병수야, 나 잘 살고 있나 모르겠다. 여긴 내가 없어서 너무 조용하구나. 어느 날 아침 진이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세탁기 돌릴 줄 아세요? 응,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녀의 친절함은 늘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이 내 손을 묶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밥 따로 차리래. 왜? 할머니 음식은 냄새난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밥은 거의 먹지 못했죠. 밤이 되자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이름 불러주는 사람도 없네.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내 이름 윤마리.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희미한 눈빛. 하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이름을 잊지 말자. 마리아, 넌 살아있단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하게도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들판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남편 병수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깨어나 보니 창문 밖엔 새벽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투명인간이구나. 내 목소리가, 내 냄새가, 내 이름이 다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마음속에 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하늘이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고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의 공기는 늘 탁하고 사람들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웃음, 인공적인 조명,
그 모든 게 내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이는 늘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말을 하다가도 손끝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나를 힐끔 보며 미소를 짓곤 했죠. 그 미소가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저 웃음 뒤엔 뭘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부엌 식탁 위에 올려진 그녀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하얀 케이스에 붙은 작은 하트 스티커. 그냥 눈에 띄었을 뿐이었어요.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화면 위에는 SNS 알림창이 떴습니다. 익숙한 이름 진이. 그녀의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곳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좀비 1호, 또 부활함 키읔키읔. 오늘도 밤 냄새로 우리 집 가득.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 밑에는 낯선 이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좀비네 키읔키읔. 시어머니 너무 리얼하다 키읔키읔키읔. 냄새 날 듯 유유.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쏟아져 나올 듯 뛰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분명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진 속 사람을 몰랐습니다. 너무 낯설었어요. 그게 나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부엌 수세미를 들고 설거지하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접시 좀 닦고 있었어. 그거 제가 할게요. 손 상하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내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익숙했지만 이제 그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녀가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좀비 1호, 또 부활함.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좀비라니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이름은 윤마리입니다. 나는 평생 밭에서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SNS 속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귀찮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늙은이. 그게 그녀의 눈에 비친 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부엌에 서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냄비를 잡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죠. 물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된장국 또 해?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 좋아하잖아. 엄마는 냄새 난다고 싫어해. 그래도 할머니는 된장이 좋아서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내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이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반찬 해둘게요. 된장은 조금 쉬어가죠. 몸에도 안 좋다던데. 그래, 그러자.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이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면 어떡하지?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은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밥을 나누던 곳이었는데 이곳은 냄새로, 사진으로, 단어 하나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아무것도 적지 않았던 노트였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윤말이.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획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썼습니다. 내 이름이었지.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에선 울음조차 민폐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그래, 고마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그 빛은 내게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진이는 부엌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어제 올렸던 거? 사람들이 완전 빵 터졌잖아 키읔키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얘기다, 그 사진 얘기야. 나는 조용히 내 방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속 세상에서 나는 웃음거리였고 현실에선 고마워해야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윤말에 넌 누구냐?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참 동안 내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공책 가득 윤말이, 윤말이, 윤말이.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손끝이 아파오고 눈이 흐려질 때까지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좀비가 아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버틸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내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종이에 남은 내 이름 덕분이었겠죠. 며칠째 진이는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웃긴 했지만 그 웃음의 틈새가 달라져 있었죠. 그녀는 이제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모르는 척 밥을 차리고 방을 쓸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이가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그 위엔 알 수 없는 작은 글자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냐? 하고 묻자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도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혹시 몰라서 보험 하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치매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그녀의 말끝엔 배려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깔린 의도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치매 진단보험 가입 동의서. 작게 적힌 글자들이 마치 내 이름을 삼켜버릴 듯 빽빽했습니다. 그녀가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즘 건망증 있으시잖아요. 밥도 2번 하시고 가스불도 깜빡하시고요. 그녀의 말이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서 칼날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나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엔 기억이 흐릿해지셨고 그녀의 말에 내 손이 움찔했습니다. 남편 병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내 이름을 잊은 채 날 보던 그 눈빛.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도연 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퇴근하면 같이 서명만 받으면 돼요. 그날 저녁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피곤이 묻어 있었고
얼굴엔 무표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이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여보, 어머니 보험 들어드리려고요. 사인만 해주세요. 그래. 좋은 거네. 그는 설명도 듣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요즘 어머니도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요즘 어머니도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나는 매일같이 가족의 곁에 머물며 그늘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어머니 식사하세요. 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는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물 한 모금이 필요했지만 그 순간 물컵조차 내 앞에서 치워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과 진이의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앞을 지나치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응, 어머니 혼자 두기엔 위험하니까. 보험도 들어뒀고 병원 기록만 있으면 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병원 기록 보험 위험하다.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뒤엉켜 마치 새가장에 갇힌 새처럼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방 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빴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정말 치매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만들어질 치매. 누군가의 판단 한 줄로 나는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치매냐? 거울 속 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멀쩡해. 정신이 말짱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이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검진 예약해뒀어요. 무슨 검진? 그냥 일반 검사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이는 접수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으로 오셨어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의사가 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마리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2월 아니 3월 16일입니다. 의사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헷갈리시죠? 진이가 옆에서 대신 웃었습니다. 요즘 조금 깜빡하셔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습니다. 진이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한없이 느려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보험에서 처리돼요. 그녀는 마치 모든 걸 계획한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정말 그들이 만든 대로 사라질 거야. 나는 서랍을 열어 어제 적어둔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직도 내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마리. 그 글자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눈물이 묻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나를 증명해야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림이 되어 번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지우려 한다면 나는 그보다 먼저 내 이름을 세상에 새길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가면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겠다. 내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한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고 들어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힌 빛이 눈부셨지만 나는 그 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진이는 식탁에 커피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잔 하세요. 라떼로 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나는 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거품 위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남의 얼굴 같았죠. 진이는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전화가 자주 오네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내 삶을 내가 다시 쥐어야 한다고 그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동네 마트 좀 다녀오려고.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나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숨을 고르자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마트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 밖으로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남짓 창밖 풍경이 아파트 숲에서 들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멀리 완주의 들녘이 보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병수와 함께 걸었던 논두렁 길, 그 길의 냄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분이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문을 열자 정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울음이 치밀었지만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그게 몇 년 만이냐? 글쎄, 내가 도시로 올라온 지가 언제더라. 정분이는 나를 안치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도시 생활은 어때? 글쎄, 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랄까? 너답게 산다고 하더니 무슨 일 있지? 나는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분아, 나 통장 좀 새로 만들고 싶어.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 도연이가 해주지 않나? 그게 이제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할 것 같아. 정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신분증 있어?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이 붙은 신분증, 오래된 카드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쓰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명은 여기 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펜을 잡는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다. 내 삶의 증거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윤말이, 살아있지. 아직 살아있지. 정분이는 나를 붙잡았습니다. 뭔 일 있는 거 맞네. 그 얼굴에 다 써 있어. 나는 웃었습니다. 정분아, 그냥 이제 좀 준비하려고. 무슨 준비?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 거 내가 챙기려고.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리아, 너 요즘 그런 소리 하지 마. 살아있는 게 준비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살아있는 게 준비지. 하지만 내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결심이 되었죠. 도시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진이가 맡아둔 서류함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거실 오른쪽, TV 아래 서랍장 맨 아래 칸. 거기엔 남편 명의로 된 땅 문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씩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이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니, 장 보셨어요? 응, 고구마 좀 샀다. 어머니는 정말 시골 음식만 좋아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입맛은 안 바뀌나 보다. 진이는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아.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기야.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해. 밤이 되자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서류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속 파일 클립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하나씩 넘기자 낯익은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병수 명의 완주군 소유 농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윤말의 명의 공동 소유.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밖에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이의 방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비치고 그 빛 속에서 내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다.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 남았다. 주말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조금 분주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고 진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만 나는 그 모든 소리를 잠시 무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보여주자.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좀비 1호. 숨이 막히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천천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저장 이름이 유행이래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은 금세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이가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이에요, 어머니. 도연은 손을 들며 조금 당황한 듯 어머니, 장난이잖아요. 진이가 그런 거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들 눈엔 나는 장난감이구나. 손주가 다가와 내 발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눈이 조금 매웠을 뿐이야. 그 말에도 마음속의 울분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이 모든 걸 정확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나는 떠올렸습니다. 그간의 모든 순간 아들이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며느리가 속으로 나를 비웃던 시간들. 이제 나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웃는 얼굴조차 장난으로 보이는구나. 진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어머니,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 마음이고 내 마음은 다르단다. 도연이 살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만 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침묵하면 나는 다시 잊혀질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을 걸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진이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을 유지하려 했고 도연은 내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손주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좀비 1호. 웃는 게 장난이 되는 이름. 진이는 더 이상 변명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난이잖아요. 진이가 장난으로 한 거라고.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이름, 내 존재를 다시 되찾을 거야.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고 모든 불빛이 꺼진 뒤에도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손끝에 남은 스마트폰의 차가움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웠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해. 손에 든 통장과 땅 문서를 떠올리며 이제는 도망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완주로 돌아갈 준비를 조용히 시작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 나의 이름으로 돌아갈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나는 창문을 열고 가만히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들판 냄새와 먼 도시의 공기가 섞여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결심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삶을 찾겠다는 생각, 그리고 진이와 도연에게서 독립하겠다는 마음. 이제 나에게는 두려움보다 분노와 결심이 앞섰습니다. 내 손에는 통장이 있었고 가방 속에는 남편과 내 이름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증거, 나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돌아가는 시작.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방을 살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침실, 거실, 부엌. 그들의 숨결은 잠에서 깊게 잠긴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작은 배낭을 메고 완주행 기차표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오래전 내 땅과 기억 속 집으로 돌아가 진정한 나로서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득 손주가 내 방 앞을 지나며 살짝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곧 다시 만날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서 장난감처럼 취급받았던 지난 시간들이 뜨거운 분노로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앉아 내 손으로 내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살 길이야. 그리고 속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주로 돌아가자. 내 이름과 내 삶을 되찾으러. 나는 밤늦게 도시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손에 든 배낭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도연에게 남긴 쪽지는 단 한 장. 친구 집에 며칠 간다. 이 말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그의 소나기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을 살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은 내 것. 아파트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이름 대신 좀비 1호라 불리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기차를 타고 완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결연한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굳은 결심이 비쳤습니다.
도시의 며느리와 아들은 나를 장난감처럼 봤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완주역에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나를 맞았습니다. 먼지 냄새, 흙 냄새, 풀 냄새가 뒤섞여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향기 같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땅, 내 집. 폐가가 된 집은 생각보다 훨씬 황량했습니다. 창문에는 먼지가 쌓이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손에 장갑을 끼고 먼지를 털며 서류가 놓인 탁자 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6마리 다시 태어남. 나는 첫 번째로 작은 방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창틀을 고치고 곰팡이 낀 벽을 닦으며 스스로의 손끝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율감이었습니다. 이 집을 고치는 건 내 삶을 고치는 것과 같구나. 한참 동안 벽을 닦고 나서 나는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과거의 기록, 통장 내역, 땅 문서들을 다시 정리하며 내 이름이 분명히 찍힌 자료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 속으로 결심하며 손으로 적었습니다. 6마리 다시 태어남.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잠시 글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과 나 둘 다 다시 살아나야 해. 날이 밝아오자 나는 본격적으로 집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와를 올리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며 작은 정원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담을 정리하고 채소를 심을 준비를 하며 오래된 땅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손에 흙과 페인트가 묻어나면서도 마음은 가볍고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유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폐가의 공기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며 장난치게 두지 않을 거야. 6마리 나는 나야. 저녁이 되자 집안은 아직 허술하지만 이전과 달리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적은 글씨를 벽에 붙이고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빛이 벽에 부딪혀 따뜻하게 번지며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도시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 손주가 어릴 때 그린 그림, 오래된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 온 시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도시는 내 일부일 뿐,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달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벽에 글씨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6마리 다시 태어남. 속으로 되뇌이며 나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시간을 살아갈 거야. 그 순간 나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앉았던 마루 한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진짜 나에게. 봄바람이 완주 땅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우내 폐가처럼 있던 집은 어느새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와를 닦고 창틀을 수리하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누구도 내 존재를 장난처럼 부르지 못하게. 며칠 동안 집을 고치고 정원을 손보니 한옥의 매력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열자. 마리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고 조용히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작은 일기와 함께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윤말에 해시태그를 달아 나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손수 밥상을 차리고 직접 담근 장아찌를 올리고 작은 꽃을 장식하며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어. 첫 손님은 근처 청년 농부들이었습니다. 밭일하다 들른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았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밥상은 제 손으로 차렸습니다. 밥상을 둘러보며 그들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밥 진짜 맛있네요. 그럼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반찬이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죠. 나는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래간만에 느끼는 사람과의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SNS에 올린 일기는 금세 소소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주 한옥에서 살아가는 윤마리 할머니, 진짜 멋지다. 해시태그 윤말에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이와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순간 멈췄습니다. 도연은 다소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고 진이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름부터 불러줬겠지. 장난감 취급하며 내 이름 대신 좀비 1호라 부르진 않았겠지. 조용히 숨을 들이쉰 뒤 나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름부터 불러줬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내 이름을 장난처럼 불렀어요. 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윤말이 이 이름으로 나를 증명할 겁니다. 도연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고 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나는 나로 존재할 거야. 그날 밤 나는 한옥 마루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벽에 비치며 내 이름이 적힌 글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손님들에게 보여줄 메뉴도 SNS에 올릴 작은 일기거리도 준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말에 너는 이제 진짜 살아있어. 그리고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도시는 나를 장난감처럼 여길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멀리 도시의 가족은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주겠지만 나는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얻은 진정한 자유이자 재생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게스트하우스는 작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먼저 찾아와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며 해시태그 윤마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 나의 집, 나의 삶이 모두 연결되었구나. 도시에서 온 가족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 그리고 나는 마루 한쪽에 앉아 다시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윤말이 다시 태어남.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아무도 누구도 내 삶을 방해할 수 없어. 아침 햇살이 한옥 마루에 스며들면 나는 작은 평상에 앉아 손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곤 합니다. 민수, 여기 반찬 하나 더 드릴게요.
수연, 오늘 꽃향기 맡아보세요. 이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을 전하는 행위라는 것을. 사람은 늙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혀서 사라지는 거래. 그 말은 이제 내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나는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며 손주는 조용히 내 글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좀비가 아니고 윤말이란다. 사람은 늙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혀서 사라지는 거래. 내 마음은 편지 속 글자마다 담겨있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의 가족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찾았고 내 존재를 확인했으니까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나는 항상 밝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차린 밥상이에요. 손님들은 작은 미소와 함께 답합니다. 할머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마음속 깊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저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들어주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 밥을 나누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가 찾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봄이 완주 땅을 덮고 집 앞 작은 정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윤말에 너는 이제 자유야.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무시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이들과 함께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지만 나는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밥을 차리며 이름을 불러주며 나는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민수야, 수연아,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나의 하루는 완전해집니다. 도영과 진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진이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밥 진짜 맛있네요. 나는 살짝 웃으며 답합니다.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도시는 여전히 그들의 속도로 살아가겠지만 나는 여기 완주의 작은 한옥에서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이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이 오면 나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다시 펼칩니다. 손주에게 쓴 글을 읽으며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사람은 잊혀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존재를 기억할 때 살아있는 거야. 촛불을 켜고 손끝으로 글자를 쓰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윤말이 오늘도 너는 살아있어.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시골 풍경은 평온합니다. 멀리 산과 들판, 꽃과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새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 사이의 평화를 느낍니다. 밤이 되면 한옥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빛이 내려앉고 달빛이 마루를 감쌉니다. 손님들도 돌아가고 조용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나는 속삭입니다. 윤말에 너는 이제 완전히 살아있어. 잊히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나만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작은 꽃을 쓰다듬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되찾았구나.